예, 춘천 톡방 2부, 춘천의 이슈 확실히 파헤친다. 예,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주제는 요즘 춘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레고랜드 문제입니다. 2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레고랜드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각자 소개하시는 걸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오동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시의회 의원 남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좀 오동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레고랜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이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건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민들의 바램들 또 우려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이게 레고랜드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가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아주 최초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진행 경과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레고랜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또 강원도의 어떤 중점적인 사업 일등은 분명한 것 같은 게 1991년도에 레고랜드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이제 다들 잊어먹었지만 91년도에 지금 강원연구원으로 바뀐 강원 그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정책자료집에서 레고랜드의 유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1996년에 그 이천이 그 레고랜드를 유치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원도가 우리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서 도전하게 되는데, 이제 2008년이 됩니다. 이게 2008년에 강원도가 멀린사에다가 이 50년 플러스 50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멀린사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멀린사하고 협약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2011년에 강원도의회가 이제 땅을 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문제, 또 일부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까지 동의안이 나오게 되고, 이 절차를 통해서 2013년도에 강원도의회가 이제 이 레고랜드 협약안이라는 걸 이제 동의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진행된 거는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문화재 발굴 2013년도 4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해 2014년이네. 2014년 6월 달에 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1차 이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으로 이 엄청난 누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존 문제가 막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발업체하고 강원도가 2014년도에 부랴부랴 이제 11월 28일 날, 2014년 11월 28일 날 착공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때부터 레고랜드 공사가 들어간 거로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착공식은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 쇼였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2015년에도 7월 달에 이제 착공식을 다시 하겠다. 그게 이제 교량을 막 할 때인데요. 그 다음에 2015년 또 연말에 가서 10월 달에 가서 이 착공보고라는 걸 또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3번의 착공식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된 거는 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항들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중도가 문화재 발굴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다리만 놔져 있는 이런 상태로 진행된 거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레고랜드에 관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민들이 알고 예. 있는 거하고 이제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고, 이제 진행된 게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원도 사업이긴 한데 사실 춘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레고랜드 사업이.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죠. 네. 춘천시는 근데 별로 진행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네, 춘천시도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레고랜드 이 사업 자체가 춘천시 우리 현 시장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그 삼각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으로 이 레고랜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레고랜드가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사막산 로프웨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송암동이죠. 그 레고랜드 인접한 지역에 호텔 부지도 지금 그 기업하고 추진이 되다가 이것이 사실 레고랜드가 지지무너지다 보니까는 이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 경기장이라고 표현할까요? 벨로드롬 부지도 거기도 그 아이들 그 놀이시설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레고랜드가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도 지금 사실 무산이 되어버린 상태고요. 결국 사막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고랜드와 이 의암호변, 이 삼각 관광벨트 사업이 레고랜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몽땅 다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춘천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어떻게 뭐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춘천시도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남상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춘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레고랜드 사업이 과연 어떤 거냐. 일단 실체에 관한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2013년도에 강원도가 레고랜드 협약이 성공했다. 레고랜드를 유치했다고 발표할 당시에 보면 그 친문지사께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자를 1억 불을 유치한 사업이다.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에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레고랜드 사업의 본질이 뭐냐? 이 일반 시민들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중도에 들어와서 일단 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것을 통해서 춘천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레고랜드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중도에 레고랜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관광부지 개발 사업이라 해서 이제 관광지가 이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광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 사업이 강원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데 발표로만 따지면 5천억이 들어가잖아요. 뭐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5천억이 들어간다는 5천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이 중도 전체가 보면 거의 90%, 97%가 이제 국유지라든가 강원도유지, 일부 아주 작은 춘천시유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땅을 민간한테 매각한 돈을 가지고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땅을 매각한 주체가 누구냐인데 레고랜드를 만들겠다고 한 그 특수목적법인 그 LL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LL개발이 땅을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건 이 멀린사라는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 LL개발이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이 레고랜드를 다 만들어주고 멀린사는 그걸 운영만 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또 이 더 큰 문제는 멀린사가 운영을 하고 생기는 수익금은 전부 멀린사가 갖고 간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체를 보면 과연 강원도가 이 사업을 왜 받아들였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5년 동안 세금이 면제돼요. 이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뭐 최소 이제 7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이제 세금이 다 법인세라든가 뭐 모든 게 면제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가 실제로 얻을 자금적인 예산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강원도가 얻을 이익은 강원도가 최초에 발표했던 것처럼 200만의 관광객이 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생긴다 이건데 참 이 방식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남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사실 삼각관광벨트는 최동용 시장 핵심 공약인데 예. 뭐 지금 상황이라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오동철 국장님이 이제 연간 200만 명 입장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가 이 사업을 처음에 강원도가 해야 되는 이유로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 효과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진행이 된다는 전제로 과연 제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강원도가 얘기하는 경제유발 효과
또는 춘천시가 얘기하는 경제유발 효과 이게 가능할 거냐. 뭐 200만 명 여기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이 일자리가 저는 어디서 과연 창출이 될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 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예. 그 우선 이제 저는 아까도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춘천 사람들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레고랜드를 통해서 200만의 관광객이 오는 게 춘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은 아까 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삼각 관광벨트 사업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이게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작년도 8월 9일 날 개장했나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불과 1년 만에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거의 80몇 프로, 97%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는 하여간 어쨌든 90%가 넘는 게 에이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만 명의 에이지인이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왔는데 춘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따져보면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레고랜드를 통해서 200만이 들어온다고 친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 저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0만 명이 왔는데도 뭐 미미한 효과는 있지만 그동안 강원도가 발표했던 것처럼 뭐 일자리가 만 개가 생기고 뭐 5천여 개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고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근데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그 정도 뭐 준비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레고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50년에서 100년까지 무상 임대라는 부분. 이 부분이 춘천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강원도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출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15년까지 최대 15년까지 세수 효과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외국인 투자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관광객 수입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도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자리는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테마파크라고 얘기하는 용인 에버랜드 사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에버랜드가 생기고 나서 용인에 그만큼 큰 세수 효과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다 비정규직이고 아르바이트 위주의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레고랜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 결국에는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과연 그만큼 우리 춘천시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도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3, 40년 동안을 갖다가 즐기고 찾던 시민 공간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레고랜드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비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게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를 갖다가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고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가 어른아이 관계없이 1인당 4만 원, 뭐 비싸면은 이제 5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은 5만 원이면 20만 원인데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레고랜드만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만 뭐 호텔, 콘도 이런 숙박시설들 일단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들,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스파, 뭐 이런 시설들 이제 들어오는데 뭐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죠. 과연 이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춘천 시내에 나와서 추가로 뭔가 소비를 하실까? 왜냐하면 거기 숙소도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다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네. 레고랜드의 입장권이 강원도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입장권 금액이 말레이시아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말레이시아가 43,200원인가 그래요. 43,2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실제로 레고랜드 입안한 분들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한 사람당 들어가는 건 이제 모객 단가, 뭐 1인당 객단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객단가를 6만 원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3,000원의 입장료 플러스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니까 테마파크 안에서 사용되는 그 금액들이 별도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음식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뭐 하다못해 그 이 커피숍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그 이 통닭이나 이런 그 이 뭐 햄버거 이런 파는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12개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2개 시설에서 사용되는 그 금액까지 하면 1인당 6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4만 원이 그래서 사용되는 거죠. 지금 육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시설을 별도로 치더라도 레고랜드 일단 한 번 들어가면 24만 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참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고, 아까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200만의 관광객이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재미난 게 하나 나온 게요. 강원도가 경쟁을 하던 그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중에 하나가 일본 나고야에 이제 지난 그 4월 달에 개장이 됐잖아요, 올해. 그 나고야 레고랜드가 그 춘천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후에 한 3천만 정도가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훨씬 조건이 춘천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고야가 올해 개장을 하면서 이제 계획됐던 입장객 수가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200만이라는 그 관광객을 얘기했던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첫 해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객을 200만으로 봤었고요. 나고야도 200만을 보니까 춘천도 그 수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나고야가 개장하고 나서 5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객당 단가가 나고야도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야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 9월 말경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이렇게 2달 동안을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입장료를 50%로 계속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 그 입장료를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달 동안을 무제한으로 50%씩 할인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게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20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극단의 방법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춘천에서 들어오는 레고랜드가 2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할 거냐,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예상 입장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경제 효과가 너무 과장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상당히 부풀려 있는 거로 보이죠. 예. 사회적께서 뭐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춘천시에 과연 레고랜드에 들어와서 거기서 완스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완스톱으로 그 이후 그걸 갖다 춘천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뭘 것이냐,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 가장 아마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민들 다 보셨겠지만 레고랜드 진입 교량은 지금 뭐 거의 90% 이상 정도 완공이 돼가는 것 같고, 또 그 레고랜드 진입 교량을 지나면서부터 그 우측에 그 넓은 부지가 사실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레고랜드 측에서 강원도 측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춘천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춘천시의 경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레고랜드가 개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천시에 떨어질 낙수 효과는 낮다고 보여줄 수가 밖에 없겠죠. 조금 더 이제 그 레고랜드 얘기를 한번 좀 깊게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주위에 이제 요새 그런 물음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이거 이 정도 큰 규모의 공사를 왜 기업들이 이거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실제로 H 기업, 우리가 아는 뭐 D 기업, 아주 이제 그 유명한 대기업들이 여기 붙었다가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불참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뭐 오동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핵심 문제가 지금 공사 자금이 확보가 안 된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두 그러니까 가지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운영 방식의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밝혀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 확보가 안 돼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강원도가 최초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뭐 실제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굴지의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포기하고 나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공사비 문제다, 이렇게 그 공사비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요 최근에 이제 나온 그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공사비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이 참여할 시공사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멀린사가 그 내걸은 조건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시공사는 국내 10대 기업 대기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면 우린 공사를 못 맡긴다 이제 물론 돈은 자기네 주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10대 건설사를 쭉 타진을 해봤는데 어디도 들어오겠다는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회사들도 많이 겪었지만 H건설은 뭐 일찌감치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갔고 이제 D건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D건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D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하다 보니까 본사 앞에서 이 중도가 이제 선사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유적이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사 앞에서 매주 말 이제 이 중도 유적을 보호하라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거기다 자금은 확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앞날 자체가 불투명한데 이 건설사들이 과연 이걸 무리해서 들어오겠느냐. 지금 건설 그 시공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건설 시공사들은 절대 무리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 금융 문제가 불투명하고 또 경제도 이렇게 이제 좀 하락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공사 들어가서 만일에 거기에 발이 묶여버리면 회사의 존립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 레고랜드 때문에 날아간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 아예 그 회사가 아예 파산해버리는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건 아무리 대기업들이라지만 공사비가 수천억 대가 가는 거를 이게 돈 나올 구멍도 정확하지 않고 거기다가 반대는 많고 또 유적에 관한 문제들이 두고두고 골치 아플 텐데 왜 이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래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시공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강원도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유물 유적에 대한 부분은 그 다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된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다 허가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란 부분이 이 유물 유적을 없애고 그냥 하라 이게 아니고 보존하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땅 속에다 보존해놓고 그 위에다 공사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공법상에 건축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하 토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 토파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2m밖에 못 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큰 건물을 질 수가 없죠. 그러면 요즘 현대공법에서 이제 그 뭐 헌의칙공법이라 해서 이제 벌칙구조라고 얘기해서 기초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공법을 변경해서 가면 가능은 한데 공사비가 훨씬 더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만일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지금 이미 착공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500억의 공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1,500억만 준비가 되면 들어올 거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데 건설회사는 설계 변경이 될 것까지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건 2천억, 3천억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린 안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핵심은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공사를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뭐 이익되는 게 없다. 남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라고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그렇죠. 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건 뭐 실제로 그쪽 건설사 쪽에 그 아주 고위직 분들하고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 이제 취재를 저희가 진행해봐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가서 잘할게 이렇게 하는 업체 하나도 없는 아주 특이한 건설 방식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강원도가 고육지책으로 그렇죠. 그 멀린 쪽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멀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레고 그룹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멀린사가 레고 그룹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멀린사가 사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여기 추가로 투자할 이유도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투자할 여력도 안 됐다. 사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다른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유일한 방법이 강원도가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게 이제 레고랜드가 처음에 2014년도에 그 협약이 진행될 때 보면 강원도, 멀린, LL개발 이게 3자가 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멀린하고 강원도 부분은 양자간 협약이거든요. 근데 이때 양자간 협약을 진행할 때 어느 누구도 포기를 할 수 없게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벌칙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가 포기를 하면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멀리 인사도 쉽게 손을 딱 띄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도 이거 우리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다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강원도가 직접 투자한다를 때 과연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강원도가 부담할 여력이 있느냐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는 뭐 가장 큰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이게 강원도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회가 과연 이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하는 걸 놔두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LL 개발이 대출받은 돈이 2,050억 있죠. 2,050억.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쓴 걸로 알고 있고 내부 비리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 비리 문제만 보더라도 이 레고랜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리 문제도 기사 그동안 많이 쓰셨죠. 예, 상당히 많이 그걸 취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레고랜드 사업을 취재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이 사업처럼 역대 강원도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이 사업처럼 불투명한 사업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비리가 생기는 이유도 결국 투명하면 비리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이 모든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자들도 그렇고 어떤 언론사든 간에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내부 비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게 내부 비리의 끝이 어딘지 이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접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직 공개할 수가 없는 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강원도가 처음에 레고랜드 프로포즈를 멀린세 하잖아요. 2009년도에 강원도 내부 자료를 제가 어렵게 이제 입수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공개를 못하니까 이제 이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니까 문제도 더 커지겠죠 그만큼 이 사업이 커지는 만큼. 그럼 이거는 나중에 공개가 되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우선 비리 문제를 계속 보면 이게 지금 시민들은 보통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 이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로 레고랜드로 인해서 진행 중인 소송만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최소한 10건은 10건은 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몇 건인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좀 이제는 점검을 하고 만약에 더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뭔가 정리를 하고 다른 대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대안하고도 좀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유정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작년인가요? 여기 이제 발굴 현장 2차 공개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현장을 갔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금기거리 같은 거 직접 봤는데, 주로 이제 왕족들이 하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굴된 유물들이 지금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그 문제들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이 부분에 전문가시고 지역에서 이제 역사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유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는 건지. 얼마 전에 이제 이 국무총리가 아주 좀 상당히 이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중도 지역에 관한 이 문화재를 보는 인식, 중앙정부에서 보는 인식이나 또 국감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 중도의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요. 왜 이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냐면 우리 시민들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도에서 발견된 소위 말하는 청동기 유적이 역대 우리나라에서 발굴사에서 가장 규모가 이 면적이 큰 게 아니라 이 수량이라는 것으로서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유적 그러면 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게 진주 남강댐을 건설할 때 이제 그 이 강변에 그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면적이 한 중도에 거의 배 되는 면적을 발굴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집자리, 청동기 집자리 수가 실제로는 뭐 1000기도 안 되는 집자리 수가 나왔는데 중도는 그거에 반도 안 되고 그 중에 또 반밖에 발굴 안 했을 때 나왔던 집자리 수가 1300기 정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300기인가 1400기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역대 사례가 없는 거죠. 청동기 유적으로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환호라고 하는 이제 이 방영환호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도 방영환호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이 방영환호를 왜 중요시 여기고 보냐면 일본인들이 방영환호를 발굴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일본인 그 사학계에서는 이 한국의 어떤 청동기 문화를 거쳐간 거는 자기네를 통해서 거쳐갔다. 왜냐면 우리는 방영환호도 나오는데 하는데 너네 나라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도에서 방영환호가 나오면서 이 방영환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사학에서 상당히 이제 연구해야 될 가치를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왜냐면 중도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댐이 막혀서 완전히 섬이 됐지만 예전에도 섬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쪽만 트여 있는. 그런데 왜 굳이 그 안에다가 방영환호를 만들겠냐. 방영환호라는 건 네모난 환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연적인 해자가 양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네모난 환호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배층이 별도의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인돌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고인돌 왕국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춘천 지역에서 발견됐던 고인돌이 한 60기 정도 최대, 지금 남아있는 건 한 20여 기가 남아있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중도에서만 거의 200개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 고인돌도 우리가 흔히 신북 천전리 쪽에 가면 이제 고인돌 이 공원이 있는데 이 지정해 놓은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이는 모든 고인돌하고는 좀 다른, 뭐 흔히 바둑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석식 고인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석식 고인돌이라는 이 무덤이 거의 200기가 가까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발견된 사람은 또 없어요. 이건 뭐 거의 뭐 중국까지 뒤져도 없는. 왜냐하면 중국의 우아량 유적이라는 곳에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거기는 고인돌이 이렇게 뭐 20여 기도 안 되는 그런 고인돌이 나왔는데 거기를 다 지정을 해갖고 뭐 이 도움을 씌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중도에서 200개가 넘는 고인돌이 나왔는데 여기다 개발을 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문화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다행히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그걸 보존하겠다. 이래서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보존은커녕 그 고인돌 다 뜯어다가 지금 저 중도 끝에 이 숲속에다 갖다 지금 비닐로 덮어놓고 만일에 전 세계 어느 국민들이 이거를 본다 그러면 이걸 이 춘천을 뭐라 그러겠느냐. 저는 이건 뭐 이 문명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참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동철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유적인데 그렇죠. 지금 훼손이 너무 많이 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레고랜드 사업이 이제 잘 추진이 안 돼서 이걸 뭔가 복원을 해야 되면 복원하는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나머지 이제 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개발 시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뜯어놓은 고인돌 48기거든요. 거의 200여 개에 가까운 고인돌 중에 지금 뜯어놓은 건 48기 정도 되는데 이거가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이게 다른 데 있는 걸 옮겨다 다시 세운다고 이게 복원이냐. 유적이 문화재가 제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를 떠났는데 과연 이게 문화재 가치를 가지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복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땅 겉으로 이 땅 속에 있던 게 땅 겉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수준은 안타까운 부분을 넘어섰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문화재를 뜯으면서 이 유적을 뜯으면서 이제 다 촬영했던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이 복원하는 게 맞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를 복원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그러면 그 유적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 우리 춘천 지역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오고 있는 중도 유적이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좀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 일단 오동철 국장님부터. 저는 이제 검증 안 된, 아까 우리가 레고랜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검증이 사실 어려운, 좀 비관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검증된 그동안 그 캠핑장을 할 때, 중도에 캠핑장이 있고 중도 배터가 운영될 당시에 연간 50만 정도가 입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렇게 많은 선사유적이 발견이 됐고, 이 한 곳에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200개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됐으면 그걸 가지고 선사유적을 테마로 한 체험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잔디를 깔고 유적공원을 만들면 되겠죠. 그다음에 박물관을 하나 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할 거다. 그리고 일단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사유적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국비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얘기 나왔어요. 만일에 이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고 선사유적 체험공원으로 가겠다면 이 문화청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지금 단계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교량까지 이미 다 놓은 상황에서 저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만일에 이 레고랜드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다른 걸 유치해서 또 간다. 설사 어떤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저거는 선사유적 선사유적을 이 등한시하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춘천에서 계속 나왔던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사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하고 한번 타진해 보면 이 레고랜드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레고랜드 사업이 갖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는 원점 재검토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상규 의원님, 이게 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거를 지역에서 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그래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로 문제는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강원도에 보여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강릉에 단오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학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우선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적으로 지정을 하려면 저 상태에서는 못하니까 저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이제 먼저 사적 지정은 강원도가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적 지정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 아마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서 청동기 집자리가 1000기가 넘게 나오고 고인돌 무덤이 200기가 넘게 나오고 또 중도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보통의 이제 선사유적이라는 개념은요. 청동기 유적이 있으면 그 이후에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근데 중도는 유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상당히 드문 사례로다가 청동기부터 현재까지가 다 이어지는 아주 보기 드문 유적이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청동기 이후 지역은 아직 발굴을 안 한 거죠. 아니요, 지금도 이미 발굴해서 나왔죠. 발굴을 했나요? 아까 유 국장님 잠깐 얘기했었는데 금기거리 얘기했었죠. 그거는 고구려계 금기거리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지나면 일부 학자들이 원삼국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삼국 시대라기보다는 철기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청동기, 철기, 그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로 가죠. 그다음에 고려, 조선 이렇게 오는데 중도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유적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 없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운동 한번 지역에서 의원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오동철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 절차적인 부분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것이 강원도와 이게 더군다나 문화재청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과연 지금 이 상황, 이 시국에서 이 절차적인 부분으로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오동철 국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강원도와 그 레고랜드인가요? 그 머렐산가 레고랜드인가 양사가 이걸 갖다 처리할 수 없는 좀 안 좋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대로 이거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도 당연히 우리 강원도에서 또 하나의 이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것이 가능만 하다면은 저부터라도 앞장서 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야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원점 재검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레고랜드가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강원도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조차도 나서서 이때 중도유적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뭐 사적 지정이라든가 이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레고랜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이게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한테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됐고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뭔가 문제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처방들을 할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과연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만약에 제대로 갈 수 없다면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역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알펜시아라는 되게 부실한 사업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고랜드 이거 알펜시아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사실 요새 주위에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지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11일 날 그래서 그 중요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관련된 그 토론회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날 아마 이제 오동철 국장님 그리고 남상규 의원님 두 분도 토론회에 출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재검토하고 뭔가 공론화하는 역할을 춘천시 의회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저는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날 토론회가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레고랜드 사업이 잘 좀 정리가 돼서 정말 부실하게 예산이 또다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지역에 도움되는 쪽으로 사업들이 잘 정리되도록 오늘 나와주신 그 두 분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레고랜드 사업 이거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뜻이 되고 뭔가 또 공론화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레고랜드 문제로 얘기 나눈 춘천 톡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